자넷 앨런 재무장관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6월 1일 부도를 낼 수도 있다. 앨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호소를 담은 서한을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앨런 장관은 그동안 7월이나 6월경에 미국 정부 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날짜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백악관은 의회 간의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1년에는 S&P가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일 메카시 하원 의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때 부채 한도 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이룰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자넷 앨런,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6월 1일 날짜를 꼭 집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부채 상황은 심각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금융위기는 끝났다. 안정화되고 있다. 연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넷 앨런 재무부 장관은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 이러다가 미국은 파산한다. 연준에서 그렇게 금융 안정화되고 있다. 걱정 없다. 이랬지만 결국 파산했고 그 여파는 다른 은행들까지 번지느냐 이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포함해 올해 파산한 미국 3개 은행의 자산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한 25개의 은행의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자산 합계가 5,320억 달러, 하나로 약 713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 당시 파산한 25개 은행의 전체 자산인 5,260억 달러 하나로 약 705조 3천억보다 많은 것이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2,130억 달러로 자산이 가장 많았고 실리콘밸리는 2,090억 달러로 두 번째, 시그니처 은행은 1,100달러.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규제 완화를 진행해 중간 규모의 은행들은 제대로 된 감독을 받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은행을 대상으로 준비금 확보 등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했지만 2019년부터 감독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연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은행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번 미국의 은행들 파산을 암호화폐 때문이 아니라 연준의 관리 감독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을 했죠. 마이크 파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실리콘밸리 파산 이유와 관련해 연준의 감독 실패도 있었다며 감독 당국의 실수를 인정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당국의 규제 압력 등으로 인해 미국 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 내 중앙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비금이 해외 거래소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규제 압력으로 인해 국내 거래소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믿음이 약화되고 코인을 외국 거래소로 옮기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 당국의 이러한 압력이 계속될 경우 다른 지역들에 비해 미국은 뒤처질 위험이 있다. 세계 기축통화국 미국, 은행들의 금융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들, 그리고 부동산까지 심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악재에 악재를 더하고 있죠. 전 세계 상황을 보면 탈달러와 세계 기축통화국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과연 미국은 리플을 이런 상황에서 버릴 수 있을까?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영국으로 떠내보낼 수 있을까?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폐시킨 이후로 SEC에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 코인베이스가 2021년 리플 거래 지원을 중단한 배경에는 코인베이스의 IPO가 있다.
코인베이스는 당시 SEC의 승인이 간절했고 SEC는 리플과 소송 중이었다. 코인베이스는 승인을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다. 코인베이스가 승인을 받기 위해 리플을 상폐시켰을 것이다. 이런 거죠. 사실 유무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저는 이 같은 음모론을 조금은 믿는 편입니다. 무언가 반드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겠죠. 미국은 리플을 이미 받아들였고 리플로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음모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조금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것은 리플이겠죠. 암호화폐 역사상 처음으로 명확성을 줘버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가격 펌핑을 보여주게 될 리플로 부채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겠죠. 리플 변호사들이 5월 6일 날을 소송의 결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많은 예상들이 있었기에 이제 신뢰는 가지 않지만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결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또 저는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되겠죠. 미국은 돈의 문제이니까. 너무나도 길게 끌었지만 아직도 신중해야 할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문제, 그리고 금융의 권력을 뺏길 수도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리플 소송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리플은 매수하기도 매도하기도 절대 쉬운 코인이 아니다. 멘탈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 이더, 리플과 같이 장기적으로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잘 골라서 시드를 늘려가야지만 올해 정말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잘못 들어가서 손실 엄청나게 보신 분들에게 단기적으로 떡상할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 정리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드리는 매매 시그널 잘 쫓아오신 분들은 올해 들어 300% 넘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 보신 것들 하루하루 이렇게 정보방에 인증을 올려주고 계시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투자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에는 꼭 반드시 투자 잘하면 수익을 내셔야겠죠. 혼자 투자하시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되겠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어서 아주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 많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료로 드리는 저희 정보방 매매 시그널대로 따라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돈 받고 유로로 리딩하는 곳 절대 아니고요. 저는 리플이 100만 원 갈 때까지 무료로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원, 유도,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유튜브 수익도 있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 서로 돕고 살면 아주 좋지 않을까요? 10년 이상 된 베테랑 트레이더들의 매매 기법,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투자 말고는 점점 더 돈 벌기 힘든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큰 수익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한순간에 폭락하거나 변동성이 아주 심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사라고 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그리고 차트도 못 보시고 언제 매수해야 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절대 안 되신다면 코인 시장은 정말 장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난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공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난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시드가 적어서 더 많이 불려야 한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저는 리플이 100만 원 갈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와 같이 큰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자넷 앨런 재무장관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6월 1일 부도를 낼 수도 있다. 앨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호소를 담은 서한을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앨런 장관은 그동안 7월이나 6월경에 미국 정부 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날짜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백악관은 의회 간의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1년에는 S&P가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일 메카시 하원 의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때 부채 한도 협상이 극적인 타결을 이룰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자넷 앨런,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6월 1일 날짜를 꼭 집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부채 상황은 심각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금융위기는 끝났다. 안정화되고 있다. 연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넷 앨런 재무부 장관은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 이러다가 미국은 파산한다. 연준에서 그렇게 금융 안정화되고 있다. 걱정 없다. 이랬지만 결국 파산했고 그 여파는 다른 은행들까지 번지느냐 이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포함해 올해 파산한 미국 3개 은행의 자산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한 25개의 은행의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자산 합계가 5,320억 달러, 하나로 약 713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 당시 파산한 25개 은행의 전체 자산인 5,260억 달러 하나로 약 705조 3천억 보다 많은 것이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2,130억 달러로 자산이 가장 많았고 실리콘밸리는 2,090억 달러로 두 번째, 시그니처 은행은 1,100달러.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규제 완화를 진행해 중간 규모의 은행들은 제대로 된 감독을 받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은행을 대상으로 준비금 확보 등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했지만 2019년부터 감독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연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은행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번 미국의 은행들 파산을 암호화폐 때문이 아니라 연준의 관리 감독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을 했죠. 마이크 파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실리콘밸리 파산 이유와 관련해 연준의 감독 실패도 있었다며 감독 당국의 실수를 인정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당국의 규제 압력 등으로 인해 미국 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 내 중앙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비금이 해외 거래소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규제 압력으로 인해 국내 거래소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믿음이 약화되고 코인을 외국 거래소로 옮기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 당국의 이러한 압력이 계속될 경우 다른 지역들에 비해 미국은 뒤처질 위험이 있다. 세계 기축통화국 미국, 은행들의 금융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들, 그리고 부동산까지 심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악재에 악재를 더하고 있죠. 전 세계 상황을 보면 탈달러와 세계 기축통화국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과연 미국은
리플을 이런 상황에서 버릴 수 있을까?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영국으로 떠내보낼 수 있을까?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폐시킨 이후로 SEC에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 코인베이스가 2021년 리플 거래 지원을 중단한 배경에는 코인베이스의 IPO가 있다. 코인베이스는 당시 SEC의 승인이 간절했고 SEC는 리플과 소송 중이었다. 코인베이스는 승인을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다. 코인베이스가 승인을 받기 위해 리플을 상폐시켰을 것이다. 이런 거죠. 사실 유머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저는 이 같은 음모론을 조금은 믿는 편입니다. 무언가 반드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겠죠. 미국은 리플을 이미 받아들였고 리플로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음모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조금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것은 리플이겠죠. 암호화폐 역사상 처음으로 명확성을 줘버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가격 펌핑을 보여주게 될 리플로 부채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겠죠. 리플 변호사들이 5월 6일 날을 소송의 결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많은 예상들이 있었기에 이제 신뢰는 가지 않지만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결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또 저는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되겠죠. 미국은 돈의 문제이니까. 너무나도 길게 끌었지만 아직도 신중해야 할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문제, 그리고 금융의 권력을 뺏길 수도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리플 소송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리플은 매수하기도 매도하기도 절대 쉬운 코인이 아니다. 멘탈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 이더, 리플과 같이 장기적으로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잘 골라서 시드를 늘려가야지만 올해 정말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잘못 들어가서 손실 엄청나게 보신 분들에게 단기적으로 떡상할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 정리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드리는 매매 시그널 잘 쫓아오신 분들은 올해 들어 300% 넘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 보신 것들 하루하루 이렇게 정보방에 인증을 올려주고 계시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투자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에는 꼭 반드시 투자 잘하면 수익을 내셔야겠죠. 혼자 투자하시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되겠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어서 아주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 많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료로 드리는 저희 정보방 매매 시그널대로 따라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돈 받고 유로로 리딩하는 곳 절대 아니고요. 저는 리플이 100만 원 갈 때까지 무료로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원, 유도,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유튜브 수익도 있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 서로 돕고 살면 아주 좋지 않을까요? 10년 이상 된 베테랑 트레이더들의 매매 기법,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투자 말고는 점점 더 돈 벌기 힘든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큰 수익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한순간에 폭락하거나 변동성이 아주 심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사라고 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그리고 차트도 못 보시고 뭐 언제 매수해야 하고 뭐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절대 안 되신다면 코인 시장은 정말 장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난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공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난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시드가 적어서 더 많이 불려야 한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저는 리플이 100만 원 갈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와 같이 큰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